오늘 우리는 인간 심리의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영역, 바로 나르시시즘과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의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관계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를 소진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관계도 존재합니다. 특히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와는 다른 역학을 가집니다. 보통 우리는 갈등이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거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때로는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싸움은 관계를 개선하거나 최소한 매듭짓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나 나르시시스트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이나 감정 싸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에 갇히거나 상대방의 현실 조작이라는 늪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들과의 정면 대결, 즉 함부로 싸우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지독하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유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잡한 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심리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대 철학자들이 자아와 타인의 관계에 대해 성찰했듯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간 본연의 취약성과 방어 기제를 들여다보고 현명한 대처가 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나르시시스트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작동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관계의 어려움 속에는 종종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이 숨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우리 자신의 기대, 취약성, 그리고 경계 설정 능력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왜 이 주제가 중요하고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관계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왜 이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심코 벌인 싸움이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며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과의 싸움이 위험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독특하고 경직된 심리적 구조와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이들의 내면은 겉으로 보이는 자신감이나 우월감과는 달리 극도로 취약하고 불안정한 자존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사소한 비판이나 도전에 쉽게 무너질 위험을 느낍니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복잡하고 강력한 방어 기제를 발달시킵니다. 핵심적인 방어 기제 중 하나는 투사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특성이나 의도를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거나 자신이 상처를 줬으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기제는 부정입니다. 불편한 현실, 자신의 잘못,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의 현실은 오직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재구성됩니다. 합리화 또한 자주 사용되는데 자신의 이기적이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그럴듯한 이유로 포장하여 정당화합니다. 이러한 방어 기제들은 그들의 깨지기 쉬운 자아상을 보호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효과적일지 모르나 타인과의 진솔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싸움이라는 상황은 이러한 방어 기제를 총동원하게 만드는 방아쇠가 됩니다.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면 그들은 그것을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그들의 반응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따릅니다. 논리적인 토론이나 감정적인 공감 대신 그들은 비난, 조롱, 가스라이팅, 그리고 때로는 분노 폭발로 응수합니다. 이 분노는 사안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취약한 자아가 건드려졌다는 느낌에서 비롯되며 매우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싸움에서 지는 것을 존재의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 합니다. 이는 사실 왜곡, 거짓 소문 유포, 제3자를 끌어들이는 이간질, 심지어는 상대방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인신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에게 싸움은 관계 개선의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함을 재확인하고 상대방을 굴복시켜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심리적 지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상식적인 방식으로 싸움을 걸거나 진실을 주장하려 하면
우리는 그들의 복잡한 방어 기제와 공격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논리에 공감하거나 반응하는 대신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 때문에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은 상호 간의 이해나 해결로 나아가기보다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진되고 파괴되는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독특한 심리적 작동 방식을 깊이 이해함으로써 왜 그들과의 싸움이 일반적인 싸움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왜 우리의 상식적인 대응 방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이들과 마주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부로 싸움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입게 되는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크고 다층적입니다. 가장 즉각적인 피해는 극심한 감정적 소진입니다. 그들은 싸움의 목표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기기와 상대방 굴복시키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적인 설명, 감정적인 호소, 심지어는 명백한 증거조차 무시하거나 왜곡합니다. 대화는 일방적인 비난, 책임 전가, 주제 바꾸기, 그리고 끝없는 변명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거나 계속해서 바뀌는 규칙 속에서 게임을 하려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엄청난 좌절감과 무력감을 안겨줍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감정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직 이 소모적인 싸움에 빨려들어가 고갈됩니다. 더 심각한 피해는 현실 조작과 자기 의심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을 왜곡하고 우리가 분명히 경험한 사실을 부정하며 우리의 감정을 과민 반응이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합니다.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런 말 한 적 없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와 같은 말들을 반복하며 우리의 현실 인식을 흔듭니다. 오랜 시간 이러한 조작에 노출되면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력과 기억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며 자신의 정신 건강까지 의심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는 자존감의 심각한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과거의 실수, 불안정한 부분, 심지어는 우리의 선의까지도 비난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싸움 과정에서 퍼붓는 모욕과 비난은 우리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우리가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은 종종 사회적 고립을 초래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데 능숙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제3자에게 자신은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문제라는 식으로 상황을 조작하여 전달합니다. 우리의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우리가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지를 받을 통로를 차단합니다. 우리는 외로운 싸움을 강요당하며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철학적으로 볼 때 나르시시스트와의 싸움은 진리나 정의에 대한 우리의 이성적 추구를 방해받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현실 조작은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 벗어나려 할 때 그림자만을 진짜라고 주장하는 죄수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려 하지만 그들은 그림자가 전부이며 빛은 위험하다고 설득하려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진실에 대한 혼란을 겪고 우리의 인식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와 함부로 싸우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에너지 낭비를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 자존감, 사회적 관계, 그리고 현실 인식 능력에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싸움이라는 행위가 나르시시스트라는 특수한 상대에게 어떻게 역이용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심지어는 존재론적인 혼란과 고통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왜 싸움을 피해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싸우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바꾸려 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초점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이 관계에서 오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논리를 이해하고 감정에 공감하며 잘못을 인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동할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실망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이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외부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통제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얻으려 했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오직 우리의 반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단호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경계를 쉽게 침범하려 합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감정, 심지어 물리적인 공간까지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은 괜찮지만 저것은 안 된다는 경계를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감정적으로 격해지거나 길게 설명하는 대신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로 경계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례한 언행에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대화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리를 뜨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거세겠지만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보를 최소화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고 통제력을 행사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변명하려 할 때 그들은 힘을 얻습니다. 마치 회색 돌처럼 지루하고 반응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감정적인 미끼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비난에는 짧게 알겠습니다 또는 생각해보겠습니다 라고만 답하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서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게 되어 흥미를 잃거나 다른 대상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소통을 최소화하거나 가능하다면 단절하는 것입니다. 필수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점진적으로 연락을 줄이거나 완전히 끊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관계에서는 소통의 양과 깊이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만 간결하게 주고받고 개인적인 이야기나 감정적인 교류는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돌보고 심리적 지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정신적으로 매우 지치게 만듭니다. 친구, 가족,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감정을 나누고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며 나르시시스트적인 행동은 상대방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님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이 파트에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처 전략들을 제시합니다. 싸움이라는 파괴적인 행위 대신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정신적 평화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합니다. 이는 수동적인 회피가 아니라 자신의 안녕을 위한 능동적인 선택임을 강조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과정은 단순히 특정 인물을 다루는 기술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철학적인 여정입니다. 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토록 쉽게 휘둘리거나 상처받는 걸까요? 이는 종종 우리 자신의 취약성, 즉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마음, 혹은 갈등을 회피하고 싶은 성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우리의 이러한 내면의 틈새를 귀신같이 파고들어 조종하려 합니다. 따라서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내면의 약점을 인지하고 강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덕 중 하나인 용기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용기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무모함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을 고수하며 관계에서 오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을 지키겠다는 내면의 단단함입니다. 또한 이 관계는 우리에게 현실인식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현실 조작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왜곡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외부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신뢰하는 내면의 지혜를 일깨우는 과정입니다. 내가 느끼는 불편함, 내가 기억하는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진실을 분별하는 힘이 시작됩니다. 이는 철학적인 회의주의를 넘어서 자기 경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확고한 인식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나르시시즘은 또한 자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유도합니다. 극단적인 나르시시즘은 비대해지고 왜곡된 자아의 병리적인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과 병적인 나아감 사이의 경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는 타인의 인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스스로의 가치를 내면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자기 존중의 실천입니다. 우리의 시간, 에너지,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건강이 소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해치려는 시도로부터 단호하게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기 책임입니다. 싸움은 우리를 그들의 게임으로 끌어들여 결국 소진시키지만 현명한 대처는 그들의 게임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와 함부로 싸우면 안 되는 이유들을 심리적 그리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취약한 자아와 강력한 방어 기제, 싸움이 초래하는 현실 조작과 심리적 피해, 그리고 이에 맞서는 대신 자신을 보호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당신의 행복과 정신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 애쓰는 대신 그들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존중이며 건강한 삶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지혜와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지켜낼 가치가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